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포춘텔러,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유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며칠 동안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거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유교해단에 대한 방법,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 유교해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그냥 멈추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어제 하루 이제 경신수행 끝나고 나서 어제 하루는 상담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기도와 수행 그것들만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유튜브 관련돼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리즘은 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어제 하루를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동안 100개의 영상, 경신수행 전까지 100개의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한 개의 영상이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채 8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분 한 4, 50초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점괘를 해단할 때는, 그리고 작괘를 하기 전에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 손님이 갖고 있는 생각,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요점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괘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늘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상이 평균적으로 제가 점괘 해단 영상 올려드리는 게 평균적으로 한 40분이 넘습니다. 영상 하나의 시간이. 뭐 점괘를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하나 정도만 올려드리는 영상도 평균 30분 정도가 되는데 긴 거는 1시간이 넘죠. 그런데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7분 뭐 40초, 그러니까 8분이 채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긴 합니다. 뭐 재미가 없으면 뭐 스탑하고 나가셔도 되고, 뭐 클릭을 했는데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점괘다, 그럼 나가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점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해단하는 영상,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뒤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질문, 뭐 아파트 혹은 뭐 건물이 언제 매매가 될 것인가, 그 질문만 보고, 그리고 점괘를 보고, 언제 매매가 되겠구나,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프로페셔널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다 전체 공개를 해놨고,
예, 그래서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들 계실 거고, 하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시간이 8분이 채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끈기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하나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젊게 해단하는 부분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젊게 해단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젊게 해단에 대한 것을 보고 싶으신 분은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남기신 댓글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혜님께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선 댓글로 시청합니다. 네, 첫 점괘가 중요하다. 영상에 지혜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매번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이 남기신 댓글, 네, 이거는 제가 수관귀 실증 사례 여기 남기신 댓글인데, 이거는 제가 기란 점괘 좋은 집터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지천태님, 다시 한번 매봉 선생님 점단 실력에 감탄이 나옵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64개 암기 중입니다. 유튜브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튜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한테 고퀄리티의, 제 나름대로 고퀄리티의 강의를,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아냐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네, 공부를 게을리하신 분일수록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이제 점점 쉽게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네, 지천태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바람님, 선생님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봄바람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똑봉님, 기란 점괘 좋은 집터에서 역시 귀신점은 뜨거운 감자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세계, 특히 이제 귀신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과학 문명이 굉장히 높이 발전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일부분 귀신에 대해서 믿는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점괘 이외에 그러니까 관귀효 이외에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자주 하게 되면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손님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귀신에 대해서 얼만큼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귀신 얘기는 뭐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똑동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천태님,
항상 명쾌하고 간결한 점담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매봉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지천태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고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낌없이 드릴 때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천태님 작괴 비법 공개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대단한 비법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대단할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이긴 할 거예요. 제 경우는 6효 점단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점단을 잘 하지 않는데요. 제 6효 실력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점치는 것을 겁먹으시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다 그것도 이제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점괘가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점 치십시오. 그렇다고 쓸데없는 점을 무작정 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비법을 숙지해서 점단을 봐야겠네요. 선생님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 2명이 있는데 올케가 아이들 대학 진학과 직업에 관하여 저한테 문의해서 아직 답을 못했는데요. 실력이 있으면 사람 운명을 보는 여러 가지에서 점괘를 볼 수 있겠지만요.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답을 주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6효 점단으로도 적성과 직업, 대학 진로를 알 수 있을까요? 제 경우는 기문둔갑 조금 배우다가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했고요. 사주 공부는 취미로 여러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지만 자신이 없고요. 사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서 6효 공부하다가 기문을 공부했고 지금은 다시 6효로 왔습니다. 만약에 본다면 사주나 6효로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답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댓글을 드렸어요. 추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저는 사주 명리학을 사람의 성격, 그리고 재물운, 그 다음에 부부운,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질병, 요 정도만 참고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지천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이나 진로, 직업 같은 경우는 기문둔과 원명곡으로 저는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나 기문둔갑은 이제 명학에 해당이 돼요. 사람의 운명을 보는 학문이죠. 그리고 6효나 주역은 이제 점학에 해당이 됩니다. 점치는 학문. 그래서 6효로는 적성과 직업, 대학 진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어떠한 대학, A 대학, B 대학, C 대학, 뭐 대학 합격의 운은 6효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술의 그 학문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저만 해도 이제 뭐 사주 명리, 뭐 주역, 관상, 성명학, 뭐 육효, 자미두수, 뭐 초시영림, 하락이수, 구성, 그 외에도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뭐 손금을 보는 수상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주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육효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기문은 또 기문둔갑만 하시는 분은 또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주 명리 가지고선 점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명학이지만 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주로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기문둔갑은 이제 단시국이라고 그래서 기문둔갑으로도 점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학이지만 점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효점은 프로페셔널한 점학이에요. 그래서 육효 가지고서는 적성이나 직업, 대학 진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100% 점괘를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문둔갑이나 사주명리 이런 명학을 하나 정도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깊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댓글을 제가 남겨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천태님이 매봉 선생님께서 사람을 감명하실 때 어떤 점수를 이용해서 점단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력이 출중하셔서요. 저도 그만큼 애를 쓴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쓴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언뜻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10년을 공부했건 20년을 공부했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공부한 그 시간, 그 세월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2배, 3배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김광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김광희 선생님 이제 일 봐드리면서 운전도 해드리고 했던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진짜 하버드가 우습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천태님이 지금 기문둔갑 얘기하셔가지고 잠깐 하나 이제 좀 알려드리자면 학선 유령 선생님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학선 유령 선생님의 책 중에서 기문둔갑 신수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유학당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이제 품절이 됐어요. 그리고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책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구매할 수가 없고 증보판이 이제 이북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이북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선 선생님 사무실에 새 책이 이제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알려드린 이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매봉 안성훈 선생 소개로 전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문둔갑 신수결 사인본을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면 그래서 사인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책값하고 이제 택배비는 부담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뭐 학선 유령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테고 그리고 이제 기문둔갑 책 중에서 신수국을 이제 감명한 책 중에서는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괜히 띄워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 정도 소장하실 만한 책이다. 뭐 추후에 기문둔갑을 공부하시든 안 하시든 사인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연락하셔서 전화하세요.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사모님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면 매봉 안성훈 선생 소개로 전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문둔갑 신수결 사인본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뭐 문자로 여러분들 그 책 받으실 주소
그리고 사인 받으실 분 이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면 책값하고 택배비 입금하셔가지고 김은동과 신수결 사인본 이렇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책값이 뭐 5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2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값은. 저는 이제 초판본을 갖고 있어가지고 초판본이 14,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증보판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되겠죠. 2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비 뭐 한 3,000원 정도 할 테고, 그 정도니까 책값 아까운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학선 유령 선생님 사인본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연락하셔가지고 한 권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매봉 안성훈 선생 소개로 전화했다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인본을 보내주실 거예요. 제 얘기 안 하면 사인본 안 보내주십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거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도 이왕 제 이름 대면서 이제 그 책 구매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학선 유령 선생님 그래도 사인 받아가지고 받으시면 좀 그래 남다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제 이름 얘기하시고 사인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뭐 이 책을 판매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양 선생님 100회 축하드립니다. 영상 100번째 작게 비법 공개해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양 선생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님 벌써 100번째 동영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혜님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GHK님 짧은 기간에 벌써 먼 길을 오셨네요.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GHK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똑똑님 벌써 100회요. 뭐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자극받고 꾸준히 저도 달려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구독자 100명도 곧 갑니다. 아까 보니까 구독자가 96명인가 그렇던데 곧 100명이 되겠네요. 뭐든지 꾸준히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똑똑님도 꾸준히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님 선생님의 디테일은 정말 최고입니다. 육효의 점단이라는 것이 금은방의 저울처럼 경미한 질량, 무게감을 잡아내는 것처럼 길과 흉이 나눠지는 것을 무엇에서조차도 소홀하지 않으시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잘 전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큰 배움에 감사드립니다. 일진이 겹치는 날들은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중요한 점단을 할 때는 시기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인생의 중요한 계획과 결단들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토요일 개회일을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99회의 영상 모두가 주옥 같았는데 오늘 영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뭐 다 좋았다고 하시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개회일이죠.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회일인데 갑진년 갑술월 개회일 어떤 점을 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좋은 점괘가 나왔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봄바람님 갓 태어난 아기의 100일, 연애를 시작한 연인의 100일, 육효 공부를 하는 새내기인 제게 무불도 채널의 100회 강의가 오늘따라 더 특별하네요. 쉼없이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소중한 강의를 보며 쉼없이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봄바람님도. 저도 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자도생님이 누구실까
닉네임을 변경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마 프란치스코님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아무튼 각자도생님도 예, 각자도생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빅토리아님, 어떤 분이 육효 박사인지 알겠네요. 저도 그분한테 3번이나 메모점을 봤는데 그때마다 무조건 된다 했는데 2년이 흘렀네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매봉 선생 책을 사서 공부 중인데 오늘에서야 유튜브가 있는지 알아서 구독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사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석사, 박사, 뭐 동양학으로 석사, 박사를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박사 아닙니다. 그냥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뭐 특정인을 알아챌 수 있는 예, 그런 문구나 댓글은 남기시면 안 됩니다.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빅토리아 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KN2HR 예. 2HR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요. 임신월 갑자일 해시, 천수송에서 천풍국계로 내괴 3효가 축해유, 유가 변효인데 해수가 복신으로 있다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구독, 좋아요. 오늘 처음 영상으로 감사히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같아서 예,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런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아직 육효의 기초를 공부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무불도 채널은 육효를 강의하는 채널은 아니며 제 책인 매봉육효 서적을 구매하신 분들과 매봉육효 책을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육효 점괘의 해단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하신 분들께 제가 상세한 해석을 해드리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아직 육효의 기초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제 해당 영상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공부한 상태에서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물으신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64개를 보시면 어떤 것이 복신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수송계는 3효 5화 아래에 해수 관유가 숨어있는 괴입니다. 육효 점괘에서는 점을 친 시를 참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남겨드렸는데 그러니까 64개 숙지가 완전히 안 돼 있으시니까 그리고 일진이 이제 자일이죠. 자일. 그러니까 이제 관유가 일진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점괘에 나타난 시가 이제 해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해수가 나타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선생님들은 강의하실 때 이렇게 복신되어 있는 괴가 있을 때 일진에 같은 글자가 나와 있으면 복신으로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복신이 안 되려면 그건 복신된 괴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해시의 점을 쳤기 때문에 해수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점괘를 해단할 때는 그러니까 단시점을 치는 경우는 시간을 참고를 하죠. 당연히 시간점으로 보는 것이 단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점괘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작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를 참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HR님 예, 그 기초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해석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재권님 예, 좋은 베푸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00회 축하드립니다. 예, 작괴 비법 공개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한재권 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자도생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님, 1등입니다. 113일차 경신 수행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컨디션은 뭐 하루 만에 금방 돌아왔습니다. 봄바람님, 113회차의 경신 수행이 오기까지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수행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건강히 경신 수행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성공했습니다. 지천태님, 항상 느끼는 것은 선생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서 일상을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서 사신다는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113회차 경신수행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분 1초는 아니고요. 5분 10분 단위로 쪼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뭐 시집이나 소설책 한 권은 반드시 갖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를 제가 2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사무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 하나는 이제 외출할 때 하나를 들고 나가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밥을 먹던,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잠깐 동안의 그 시간이라도 하다못해 영화를 보든,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어 공부를 또 하고 있어서 뭐 인터넷 강의를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뭐 일본어 단어라도 하나 외우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자도생님, 수행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떨치기란 그 무엇보다 고통입니다. 힘내세요. 예, 잘 아시네요. 예. 언젠가 제가 지난 경신수행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참 이게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보여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 그 허벅지 쪽에, 사타구니 쪽에는 바늘하고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난 상처 투성입니다. 예.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남자 선생님들하고 사우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게. 예. 그 다음에 지똑똑님, 선생님 경신수행이 이렇게 혹독한 거였나요? 예, 혹독합니다. 편하게 휴대폰 보면서 공부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똑똑님. 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예. 지똑똑님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적은 댓글 말미에 육효를 공부하는 저마다의 사연처럼 선생님께서 육효를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효를 통해 바라본 세상 인생 이야기를 100명 구독자 달성 시 특집으로 듣고 싶습니다. 구독자 500명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똑똑님, 왜인지 우주 삼라만상 비움이라는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저도 언젠가 도통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경신수행 성공 감축합니다. 제 매봉 철학원 네이버 블로그 매봉 철학원 보시면은 메뉴에 그릇 비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릇을 비운다. 경신수행을 하는 거, 그리고 면벽 수행을 하는 거, 모든 수행은 다 제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집착, 그런 것들을 비우는 일종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경신수행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돌아오죠. 2달 동안 제 몸 안에, 정신에 깃들어져 있었던
쓸데없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그렇게 비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수행도 경신수행이지만 뭐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제 곡기를 먹지 않고 뭐 차나 커피 정도, 물 정도만 마시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JCK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저도 제가 스스로 채찍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저의 이 루틴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점괘를 잘 볼 수 있다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예전에도 제가 그 유교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고수의 경지에 올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님, 거의 46시간 동안의 수경신을 해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푹 주무시고 컨디션 회복하세요. 잠을, 저는 여러분들 제가 경신수행을 뭐 거의 한 46시간 이렇게 하면 잠을 되게 오래 잘 것 같으시죠? 안 그렇습니다. 평소하고 똑같아요. 한 4시간 반, 5시간 자면 깨집니다.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몸에 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평소하고 똑같이 4시간 반 정도 잤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목소리 들어보셔도 아시겠죠. 경신수행 할 때 업로드 해드렸던 그 목소리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컨디션은 하루 만에 다 회복이 됩니다. 자, 봄바람님, 선생님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좋은 꿈 꾸세요.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한 잔 또 과소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원재님,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좋은 말씀도 이제 이메일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참으로 대단한 근기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원재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도생님, 졸음을 이겨내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허벅지나 이제 사타구니 쪽에 상처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이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물파스 같은 거를 이제 눈 밑에다가 바릅니다. 그래도 졸음이 쏟아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운을 통 크게 10장씩이나 산 문점자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산 이유는 선생님을 대단히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꿈 해몽점, 재변부, 부변제 기억해야겠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로또를 사야 당첨되지. 그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그때 이제 손님이 해몽점, 그래서 이제 로또라도 한번 사봐라 했는데 5만원어치를 같은 번호를 사셔가지고 250만원에 다 당첨이 되셨죠. 한 장에 25만원씩 10장. 그 영상에 이제 달아주신 댓글인데 재변부, 부변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 잊고 있었던 택배가 오늘 도착했는데 국제 택배로 온 신발인데 중고 제품이 아니고 새 제품. 외국에서 온 제품이라 영 찜찜해서 점괘를 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소중한 비법으로 오늘은 점괘를 내면은 안 되는 날이지만 이게 이제
갑술월의 임술일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 다 겹쳐져 있는 날이죠.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점괘를 빨리 보고 싶어서 점을 쳐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법을 알려드려도 이게 뭔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또 이끌려서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아니고 봄바람님이 공부를 하신 분인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택손 무동이 나왔다. 근데 산택손 무동이지만 소묘가 복신되어 있고 관요가 이제 택효에 묘목관이 있죠. 그리고 상효에도 임목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진년, 갑술월, 임술일 뭐 태세하고 월 1에는 관요가 임하지 않았지만 내괴의 택효의 묘목관이 임하고 상효의 임목관이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는 문제가 생긴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알려드린 비법을 사용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거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추후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봄바람님이 당장 반품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해주셨는데 10월 초에 별 생각 없이 주문했던 신발인데 귀신점 파트를 배울 무렵에 도착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궁금증이 생겨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구매한 신발은 뉴 땡땡땡 신발이었는데 뭐 밸런스가 잘 맞는 그 신발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 한국에도 매장이 있는데 한국 매장 또한 수입을 해서 신발을 판매할 텐데 매장에서 신발을 구매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신발을 구매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답글을 안 달아드렸죠. 이거는 제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없는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비법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귀신점 파트에 있는 많은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저만의 비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만의 비법이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똑똑님이 이제 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몇 분 몇 초에 어떤 것이 어떤 점괘 해단이 시작된다. 뭐 이거를 표시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지똑똑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서 뭐 여러 번 돌려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런데 지똑똑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분이시라면 그러면은 해당 영상에서 제가 그 점괘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돌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그 점괘에 대한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스킵만 해가지고 점괘를 해석하는 부분만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괘 해석하는 부분만 보시는 것은 공부가 전혀 안 된다.
늘 말씀드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고, 그 손님의 질문 속에 어떤 진짜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용신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영상 한 개당 지속 가능한, 지속 시청한 시간이 8분이 채 안 된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고, 어쨌든 저는 뭐, 그렇든 말든 간에, 뭐, 저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런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공부해봐야 여러분들 도움 전혀 안 된다. 예.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똑똑님이 이렇게 몇 분 몇 초에 뭐 어떤 점괘, 이 부분은 네,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상황에서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잘 하시는 겁니다. 네.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은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학선 유령 선생님의 김은동갑 신수결 사인본, 네, 그 여기 알려드린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네, 구매하실 분들은 매봉 안성훈 선생이 소개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김은동갑 신수결 사인본을 구매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예상에는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뭐 25,000원 이내라고 보여집니다. 21,000원, 22,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할 거예요. 한 권에. 뭐 사인해 주신다고 해서 돈을 더 받으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책값하고 택배비 그것만 받으시니까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하셔야지만 사인을 해서 보내주신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안 하시면 사인 안 해주신대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떠들기만 하면 아쉬우니까 점괘 하나. 네, 이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력 10월 5일날 2024년 10월 5일날 이태원에서 어떤 여성분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이제 오인을 해서 그 차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던 그 영상이 찍힌 그 시간으로 단시점을 이제 본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관효의 징조, 그 영상에서 이 점괘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점괘를 보고 택효의 관효, 일진과 병례에 있는 상효의 관효,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관제구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요 며칠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집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주에 무슨 별장, 그리고 뭐 영등포 쪽에 무슨 오피스텔을 통해서 이제 숙박업을 불법으로 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전 남편에 관련된 취업 관련된 문제, 계속 이것저것 많이 이제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개유월에 단시점을 본 것이고,
개유월이 지나면 수월 되고, 그 다음에 해, 자월. 네. 수월, 해, 자월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수월이 되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중간에 한번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러면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떠들기만 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젊게 한번 중간 점검 해봤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아무쪼록 다들 좋은 가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